안녕하십니까, 정영근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품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려서 기본 10만 원이 들더라고요. 별로 몇 개 사지 않았는데.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한 25%는 좀 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더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이어진 국정공백기에 식품과 외식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집중적으로 단행되면서 물가를 자극했는데요. 인상폭이 너무 과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라면 값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서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컵라면 값을 확인해봤습니다. 컵라면 기본 맛 가격은 1,400원에서 1,500원 수준이고 조금이라도 재료가 추가된 컵라면은 2,000원대 상품이 많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에서 고공행진했습니다. 특히 라면은 1년 전보다 6.2% 올랐습니다. 라면을 생산하는 주요 식품 기업들이 지난 3, 4월 100원에서 200원씩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라면 외에도 인상이 두드러진 품목으로 맥주를 언급했습니다. 가공식품 위주로 이것저것 늘어났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맥주 1위 업체인 오비맥주가 지난 4월 평균 2.9% 인상을 발표한 뒤 하이트젤로도 지난달 뒤따라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 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합니다. 가격 인상이 대선을 앞둔 국정 공백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건데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 이유로 크게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인상, 고환율,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 상승 등입니다. 다만 일부 원재료 가격 하락세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비용 상승 대비 가격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맥주의 원료인 메가가 한 1.2% 정도 이렇게 소폭 올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을 보면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그 소맥분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때가 22년도인데 25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22% 정도가 하락했어요. 내릴 여지가 있지 않나. 닭고기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여파로 닭고기 값이 들썩이고 최근 계란값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특란 30개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최근 7,000원을 넘어섰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도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비싼 육류 대신 계란을 단백질원으로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불황형 소비 품목들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뛰는 현상도 감지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점심을 사 먹기도 어려운 현실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가 잔뜩 얼어붙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시장 안은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가격표를 살피고 물건을 집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계란과 닭고기 같은 기본 식재료부터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다 보니 일반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과일도 그렇고요. 채소도 그렇고 작곡류가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며칠을 못하죠. 애가 셋이니까 못해요.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공과금 다 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팍팍해진 살림에 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기사식당 가면 기본이 12,000원, 13,000원, 14,000원이에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찾아봐도 편의점 음식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편의점 음식도 많이 올랐어요. 치솟는 물가에 재료값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가게일수록 가격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반토막난 매출에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내다 보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어저께 1,000원 하던 게 갑자기 1,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여태까지 IMF 때도 그렇고 뭐 또 코로나 때도 이렇게까지는 경기가 밑바닥을 치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다 보니 이렇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소상공인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채무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때우는 거지 뭐 이렇게 떼고 이렇게 떼고 급한 거 그냥 먼저 떼고 뭐 공과금이네 뭐 보험금이네 뭐 가게세도 나가야지. 심각한 경기 부진에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하루빨리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실제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크게 오른 물가에 뭘 쉽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꼭 필요한 먹거리들만 구입하더라도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 오르지 않는 품목들이 없습니다. 일단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해 4.1% 올랐습니다. 2달 연속 4%대 상승입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3%로 안정적이었는데 계엄 사태가 있었던 12월에 2%로 올라서더니 3월엔 3.6%, 4월과 5월엔 4.1%까지 뛰어오른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간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 외식 기업은 60곳이 넘습니다. 밥상에서 빠지기 힘든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최근 급등했습니다. 돼지고기 8.4%, 수입 소고기 5.4%, 국산 소고기 5.3%, 계란 3.8%, 닭고기 3.7% 순으로 다 올랐습니다. 김과 고등어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식 물가도 덩달아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점심도 먹기 어려워진 지가 오래인데요. 한 달 평균 가족 단위 외식비를 조사해봤더니 3년 전보다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식주 물가가 특히 많이 올라서 전체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실제 느끼는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55%나 높았는데요. 의류와 신발은 61%, 식료품 56%, 주거비 물가 수준은 23%씩 웃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과나 돼지고기, 감자, 티셔츠, 소고기 등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거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물가는 최대 화두입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물가 안정 기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요. 속도감 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둘째 주 꺼내든 키워드 바로 물가였습니다.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진짜냐고 물으며 각 부처에 강력 대책을 주문한 겁니다.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물가 안정이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데에는 정부의 기본적인 민생 회복 기조가 배경이 된 것도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다잡아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해석됩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빠르게 수습되지 못한 탓에 경제 위기가 심화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민생회복지원금 등 지원을 강조하며 신속한 내수진작 대책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당도 덩달아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력을 살린다는 분위기입니다.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혹시나 또 어떤 회사들 간에 담합이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거고요. 또 수입 부자재의 그 가격과 관련해서 또 과도한 인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 방향성에 반대하는 기조를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해 나갈지는 과제입니다.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돈 풀기가 상충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시행 규모와 시점, 속도 등의 섬세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를 끝내고 민생 경제를 위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들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소득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은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대책 마련에 나섰던 이유입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적 공백기에 기업들이 편법 인상이나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격 인상을 억누르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매일 가격을 관리했었지만 결국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억제된 가격은 결국 다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대책을 지시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호응하고 나선 만큼 단기적 방안과 함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도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